네, 반갑습니다. 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자, 명절 연휴 첫날입니다. 자, 오늘부터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역시 귀성길에 지루함을 달래는 것은 성투사의 종목 진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찍 올려드리니까요. 일찍 출발하신 분들 들으시면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1월이 끝났기 때문에 1월 달에 이제 수급 동향들 같이 좀 살펴봐야 되겠죠.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들 위주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1월 달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한 종목은 LG화학과 SK하이닉스였고요. 그 다음에 1월 달 기관은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이 있었네요. 그리고 KT, 그 다음에 개인들은 삼성전자와 카카오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외국인 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LG화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은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전에 계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이 좀 됐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나면서 LG화학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짐을 좀 덜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제 걷어들인 돈이 2조 5천억 원. 야, 2조 5천억이면 제법 많은 돈이잖아요. 그죠? 자, 그 돈을 일단 손에 거머쥐었다라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 근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LG에너지솔루션이 떨어나가면서 이제 본 사업에 집중하니까 이제 화학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은 굉장히 있다. 이런 모습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평가사의 어떤 무디스 쪽에서 이제 LG화학에 대한 어떤 신용평가를 했는데 긍정적일 것이다. 왜냐면 LG에너지솔루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LG화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면 모회사잖아요. 지금 30% 넘게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중요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지분을 매각한 그 자금들을 투자에 활용을 하게 된다면 역시 LG화학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과 같은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 기대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판단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런 내용 때문이 아니겠는가. 회사 입장에서는 괜찮다. 그 다음에 화학업 쪽으로 나누게 됐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주가는 그것과는 반대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만 딱 따지고 본다라면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상장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걷어들인 어떤 성과금이나 등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너스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노조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좀 잡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만 딱 따지고 보면은 일단 돈 쥐었잖아요. 돈 2조 원이 넘는 돈을 일단 걷어들인 거. 요거 하나만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판단한다면 회사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저점만 잡아준다면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게 어느 시점이 되겠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LG화학은 배터리 쪽에서 빠지는 거예요. LG화학을 배터리로 보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화학 업종으로만 빼놓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배터리 소재 쪽 관련한 부분에서의 사업을 좀 진행한다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그쪽에서 좀 빠져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지금 이 LG화학의 지지라인 때는 5만원 60만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가 이제 지지선 라인 때네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일단 더 빠지지 않고 옆으로만 서주게 된다라면 조금 그래도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주가가 더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지지선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지지라인 때는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5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지지선은 40만원대 초중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44만원 정도에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지지라인 때가 50만원 그 다음에 44만원까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변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여유가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점 대비 100만원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후 악재도 일단 해소가 된 느낌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지선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만약에 44만원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한 30% 정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00만원부터 44만원까지 밀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63만원에서 34%까지 밀리는 것은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냥 그 정도 밀렸니?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여기까지 올 가능성은 적죠. 지금 아무리 이제 지지선대가 좀 많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50만원대 이상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이제 바닥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까지는 10% 남짓한 그런 구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도 나쁘지 않고요. 업황도 나쁘지 않고 다만 LG화학의 어떤 물적
분할을 통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빠져나감.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배터리에 투자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LG화학에 들어왔다가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내용이었지, 현재 시점에서 뭐 화학 업종이 나쁘다거나 또 기업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만 잡아주면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조금 암울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다 분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 관점 그냥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자 해가지고 다 넘어가셨을 테고, 이제는 화학 업종이라는 요 LG 화학의 본연의 모습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홀딩 하시는 게 일단 유리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 잡아야 되겠죠. 바닥 잡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추세가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무리 많이 사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감을 좀 가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일단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어제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요 모습은 이제 나 이제 여기 바닥 이런 데 정도는 내가 다 넘어갈 수 있어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텔 랜드 사업에 대한 인수를 통해서 시너지가 확대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아주 뭐 빵빵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고, 올해도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자, 지금 이 반도체 IT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실적이 계속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치들을 계속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작년 3분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그냥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넘어가고 막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에서는 실적이 최고치라고 그러는데 이번이 끝이겠지, 이번이 끝이겠지라고 하지만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올해도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작년에는 이제 연간 매출이 43조 원인데 올해는 50조 원이다. 자,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배당 성향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시너지가 더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매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인가요? 네,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나고 주가가 한 번 더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 12만원 이상대에서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전략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작년 고점 때 이 정도는 한번 노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15만원대 이상을 한번 노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단 풀이해 보시는 것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논란의 종목이죠. 에너지 솔루션.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볼 건데, 이거는 뭐 근데 사실 종목 진단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팔으셔야지 돼요. 자, 지금 이거 잘 보시면은요,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인데 연기금이 산 거예요. 연기금과 관련된 기사들 보셨어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첫날 2조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 이게 최대어를 매수하는 호구인가? 호구냐고 이제 기사에 실릴 정도였어요. 이걸 왜 샀느냐 이거지. 즉 자기들 포트폴리오 없는 대형주를 매수했다라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매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기계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50만원대 이상에서 이거를 그냥 2조 원을 쏟아부었다.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만들어줬다. 안정적으로 털게끔 만들어줬다. 이거 누구 돈으로요? 국민 돈으로. 나 이거 생각해도 열받네. 또 목소리 커지잖아요. 자, 조금 더 컴다운 해가지고요. 네, 자 봅시다. 뭐 연기금이 산 거 어쨌든 뭐 산 거고요. 걔네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순매수 1등으로 잡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어제 상장했어요. 어제 오늘 사들인 것만 하더라도 2조 원이 훌쩍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인데 지금 손실 보고 있죠. 얘네들이 지금 이 손실을 보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얘네들도 뭐 공모주 청약이나 등등등을 통해서 기관 쪽에 어떤 맞춤이 있었겠죠. 그러면 순수하게 손실이라 볼 수 있겠느냐? 또 그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뭐 상장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탈출구를 마련해 줬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보호 예수가 이제 앞으로 계속 풀릴 거란 말이에요. 15일짜리 있고요. 1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 있고 계속 풀린단 말이죠. 계속 풀리게 되면 그 물량들 또 어떻게 할 거냐인데 얘네들이 같이 편승해서 팔아먹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가총액을 맞추는데 정확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고평가나 저평가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물량적인 어떤 부담감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또 공모가가 지금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 지금도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팔아도 수익이란 얘기인데 팔고 싶겠죠. 예수금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1조 원을 가지고 있다. 근데 15% 올라갔어요. 1,500억 수익입니다. 그냥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팔고 싶겠죠. 보호 예수가 풀리는 순간 바로 팔 거란 말이죠. 그럼 기관들 매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외국인들 매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누구만 남는 거예요? 개인들만 남는 거거든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간다 아니다 뭐 그걸 가지고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개인들이 매수해 놓은 상태에서 아무도 받아주는 게 없고 계속 팔기만 해. 그거 다 짐을 개인들에 떠넘겨. 얼마나 괘씸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뭐 기업이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이 기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세력의 어떤 움직임들 여기 괘씸하잖아요. 이런데 여러분들이 동조를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신규 접근하셨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했으니까 뭐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공모주 청약 받으신 분들은 매도 어제 그저께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매도를 안 했다라면 어쨌든 수익이시니까 차익 실현을 조금 권장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KT 볼게요. 자, KT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2등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2021년도부터 쫙 올라가가지고요. 이게 23,000원부터 시작해서 35,000원까지. 이게 KT가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었던 그런 어떤 상승이에요. 그래서 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최근에 뭐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또 K뱅크가 또 상장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배당까지 전부 다 겹쳐가지고 다 호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었던 KT가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죠. KT는 사실 이게 업황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약간 퇴화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추세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연결돼서는 하락 추세를 그냥 바꿔준단 말이에요. 바꿔서 넘어가는 모습인데 이것도 굉장히 강하게 뽑았어요. 강하게 뽑았고 지금은 일단 추세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약간 고평가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들어올 수는 있겠는데 이 횡보 구간이 계속 유지만 될 수 있다라면 종목에 대한 관점에서는 새로운 어떤 평가를 한번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T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요. SK텔레콤과 U+에게 밀려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3만원 정도로 지지선을 일단 보세요. 3만원 지지선 보시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한다. 보통은 추세 전환 이후에 주가 상승 그 다음에 횡보 진행이 됐을 경우엔 이평선이 따라붙어서 이렇게 그 수렴을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이 된다라면 추세선 하단부를 치고 올라갈 때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3만원 정도 될 것이다. 물론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요. 왜냐면 추세선이 아직까지는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포인트가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재수 없으면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야지 횡보가 나가고 그 다음에 포지션이 정해지지 않겠느냐 생각될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홀딩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냥 들고 가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들고 가는데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겠죠.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3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사지 마시고요.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을 때 33,000원 정도쯤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흐름이 바뀐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럴 때부터 조금씩 따라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증거금 부족에 따른 어떤 물타기라든지 등등등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근데 뭐 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이 앞으로 향후
대장주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IT나 반도체 쪽이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커져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지금은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나 말 것이나인데,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그다지 뜨뜻미지근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판단을 좀 내부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포지션이 그렇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RSI 지표는 저점을 찍었어요. 저점 찍고 나서 이제 어제 반등한 부분들을 반영시켜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이 종목은 이제 8만원대 이상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지지점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77,000원 정도 라인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자리 넘어가게 되면 신규 매수 천천히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일단 하락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 저점 지지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요, 하락 이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 반등에서는 바로 격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 가시고요, 신규 매수 접근은 천천히 들어가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나는 쪼각쪼각 내가지고 조금씩 계속 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매수를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타이밍을 보시려면 그래도 77,000원대까지는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를 한번 볼까요? 카카오는 지금 기술적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지랄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은 시장 하락의 주범이거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얘네들이 시장 하락의 주범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새롭게 등장한 이제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애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메이드까지 쭉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보면 시장 하락의 주범인데, 자, 보통 시장이 하락할 때, 이 주범들이 떨어져 내릴 때 시장을 막 끌어내리거든요. 근데 시장이 반등할 때는 다른 놈이 올려줍니다. 왜냐면 주도주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가 바뀌면서 다른 놈이 시장을 올려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힘을 못 써요. 물론 따라서 조금 올라가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반등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카카오는 지금 제가 거의 한 6, 7개월 정도 계속 매도 의견만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역시 반등이 나온다면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지금 뭐뭐 남았어요? 보호예수. 명절 지나면 바로 보호예수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매도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이런데 노출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진행하시고요. 신규 매수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 반등 이용해서 매도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신저가가 또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세요. 이거 갖고 있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나와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럴 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고요. 지금은 반등이 나가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긴 좀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는 계시되 신저가 발생되면 매도 의견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10만원 돌파, 11만원 돌파, 뭐 어쨌든 올라가는 동안은 계속 보유하시면 되는 건데 저항대가 11만원부터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대까지는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신규 접근은 지금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LG화학과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KT, 삼성전자와 카카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